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남성이고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희 아버지의 고향 경남 밀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할 끔찍했던 일입니다. 사건이 있었을 당시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 생각보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밀양댐 근방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아는 형님의 가게 일을 도와주며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던 정태 형님은 저보다 한 살 많은 고등학교 선배인데 학창시절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고 또 저희 부모님과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이였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정태 형님만 저를 위로해줬고 그 덕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 마감을 끝내고 정태형님과 둘이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는데 정태형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우야, 너 서울 가서 일할 생각 있냐? 예?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이렇게 가게 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요즘 가게 사정도 어렵고 종우 네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거든? 이번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람 하나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정태형님의 진짜 말뜻은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만두라는 말 대신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가게 일을 그만뒀고 재취업을 하기 전까진 부모님 밑에서 펜션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었죠.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난 뒤 자존감이 낮아진 건 물론이고 한창 심할 때는 대인기피증 증세까지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부모님은 저 혼자 스스로 취업을 할 때까지 지켜봐 주셨고 정태형님 가게 일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제일 기뻐했던 것도 부모님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 부모님께선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부모님 표정이나 집안 분위기를 보면 뭔가 근심이 가득하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걸 느끼고 나서부터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지만 생각처럼 일은 풀리지 않았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정태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종우야, 네가 어쩐 일이야? 그게 저 형님, 저번에 말한 일자리 있잖아요. 거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거기 일단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한 며칠만 기다려줘.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정태형님의 도움으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는 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하자마자 각종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했고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자꾸만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 저의 소극적인 성격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한 지 거진 2달이 지났을 때쯤 두 번 다시 떠올리기 싫은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종우야, 지금 얼른 내려와라. 여기 병원이야.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밀양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자세히 알고 난 뒤 더욱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펜션에 방문한 젊은 남자 손님과 작은 트러블이 있었다는데 남자 손님 하나가 술을 먹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더니
대뜸 주방에서 칼을 꺼내 아버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어머니는 뒤늦게 아버지를 발견하고 곧장 119를 불렀지만 이미 손 쓰기에는 늦은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도주를 했던 범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말을 차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어머니와 저는 큰 상실감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중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아버지의 업보를 그제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 첫날,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받고 있었고, 대략 밤 10시 정도 되었을 때 정태영님이 조문을 왔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그러자 정태영님이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빈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정태영님의 표정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무튼 정태영님은 아버지께 절을 올리는데, 글쎄 절을 2번 하는 게 아닌 1번만 절을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음양사상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인에게는 2번 절을 해야 하는데 정태영님이 이런 걸 모를 일도 없고, 그때는 저 형님이 왜 저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그리고 정태영님이 밥도 먹지 않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급히 따라가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오늘 가게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야,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오늘은 조용히 넘어간다. 아니 형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그제서야 정태영님이 말을 꺼내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모든 게 무너져버리는 느낌이었죠. 야, 내가 지금까지 너랑 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너는 알고 있냐? 니네 아버지가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내가 돈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새끼랑 엮이지도 않았어. 너 고등학교 때 애들이 괴롭힐 때마다 내가 도와줬지? 그게 다 니네 아버지가 부탁해서 도와줬던 거야. 너 학교 졸업만 시켜달라고. 근데 졸업만 하면 뭐해? 본인 앞가림도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니네 아버지가 또 찾아와서 너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받은 월급이 있잖아. 그거 내 돈 아니야. 니네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만 보면 짜증이 나서 너랑 일하기 싫다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고 하더라.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내 돈은 누구한테 받으라고.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니네 아버지 업보라고 생각하고 돈은 네가 대신 갚아야 할 것 같으니까 장례식 끝나고 가게로 찾아와라. 그럼 간다. 정태영님은 아버지에게 돈을 받지 못해 화가 난 상태였고,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 못한다며 절을 한 번만 하고서 나가버렸던 겁니다. 저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도, 그리고 남들처럼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 문제들이 오롯이 제 탓이라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또 정태영님의 말과 행동들이 모두 다 거짓 연기였다는 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했죠. 그리고 이 일은 아버지의 단독 행동이라 생각해서 따로 어머니에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간 숨기고 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걸 정리한 뒤 저와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정태영님이 소개해준 회사는 일명 다단계라고 불리는 불법 마케팅 회사였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참 애를 먹었었죠. 저는 학창시절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아서 그런지 아직도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날 이용하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록이란 나이가 되었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좀 더 용기를 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